우주항공청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옮기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천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맞불로 항우연, 천문연을 사천으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양쪽 정치권과 노조가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공공공사에 쓰이는 자재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의 외부 전문가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과 건강산업 육성을 위해 산청에서 항노화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 항노화 연구원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을 중심으로 한 한방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육성, 투자 유치 등 산업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로 세계 이름을 알린 진주시. 하지만 대회 이후 이렇다 할 인프라 확충이 없다 보니 일회성 성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각적 지원과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주와 사천 일대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여러 식당에 거짓으로 집단 회식 예약을 시도하는 등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함이나 공문 위조가 정교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조직 분리를 포함한 이전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은 본부급의 연구부서 대전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맞대응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인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천으로 옮기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개청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주항공청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핵심 부서의 대전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법안 발의였습니다. 대전의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전 의원들 전원과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22분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고요.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본부 소재지는 대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부서는 우주항공청의 핵심 부서인 만큼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사천청사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청사 조기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 다수인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경우 부서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출연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부근으로 옮겨야 시너지가 나고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국민의힘 중진을 포함해 1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대전 지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우연 노조와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있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연구기관에 몰려있는 대전이나 세종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천 지역에선 대전 지역 국회의원이 먼저 도발한 만큼 당연한 대응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윤석열 정부의 결과물인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하게 언급해온 만큼 본청사 입지가 확정된 우주항공청을 손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발주 공사나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를 관급 자재라고 하죠. 그 규모가 사급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데요. 때문에 구매와 공급 과정 여러 비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납품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의기구가 운영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공사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급자재. 대중이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 조성에 쓰이는 만큼 이는 주민 안전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으로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시설 하자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실제 최근 함양군에선 전임 군수가 지역 자재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관급자재 공급에 관한 청탁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선 광급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한다는 취지. 하지만 구성 방식과 실효성을 놓곤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당장 외부 전문가 위촉을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사업 발주부서, 소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부터 밀실적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어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광급자재 심의위원회 보니까 전부 다 집행부야. 그래서 이제 더 합법적으로 해먹으로 만들어놨다. 주무과에서 평가를 검증을 해갖고 뭐 최고 나온 대로 이제 이게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거든. 3자 개입을 통한 객관성 확보 요구인데 이와 반대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경우 포섭이 용이해 업체와의 결탁 위험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전 이미 한 차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사전 절차가 마련돼 있어 외부 인사 위촉 운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다가 우리가 어느 업체 그 받아라 하면 받아가지고 우리 업체에서 그거를 장단점하고 비교표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서로 검토를 합니다. 반면 학계는 지자체 실무 담당자의 경우 사업 정보에 접근이 쉽고 이를 임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외부 전문가 위촉 운영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 제도의 정교화를 위해선 위원회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상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부 직원이 제3자를 통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크죠. 이걸 방지하려면은 심사위원회 수를 대폭 늘려야 됩니다. 한 20명 정도 늘리면은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점수를 몰아줘 본들 공공공사 성공적 수행의 필수적 요소인 광급자재. 품질 확보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재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지 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방의 고장 산청에서 경남 항노화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자체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산업의 방향성과 과제를 공유했는데요. 현장에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산청군. 천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고 500여 농가가 약초를 재배하며 한방 약초의 고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경남 항노화 산업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열린 산청 항노화 엑스포에선 수출 협약 1,552만 달러, 약초 판매 실적 25억 원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의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융복합 전략 논의가 산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항노화 산업 혁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 항노화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경남 항노화연구원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선 한의학 기반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국한의학진흥원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항노화 산업을 지역 기반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역 내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방문 진료 시스템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한방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 그다음에 재활 한방 등 특화된 진료 과목을 추가한 재택 진료 서비스 다양화. 이게 사실은 오늘 발표하는 주제인 항노화 웰니스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항노화 산업의 선도기업 부재와 기업 육성 부족, 기초연구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R&D 단절 등이 산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중북도 2,800, 충남이 5,2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의 그런 매출액을 가진 기업체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앵커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산청 항방 항노화 산업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와 투자 전략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파리 에어쇼에 참가 중인 사천시가 국내 기업 수출 지원과 사천 에어쇼 홍보 활동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파리 르브르제 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 에어쇼에서 홍보관을 열고 국내 기업의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시는 내년에 열리는 사천 에어쇼부터 산업 전시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를 안내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대평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시설하우스 단지가 조성된 대평지구는 딸기를 주 작물로 수막 재배를 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입시설을 설치해 지하대 수측에 지하수를 인공적으로 함양, 지하수 부족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올해 기본조사 시행 이후 세부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까지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 진주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진주와 진주 역도가 세계에 이름을 알렸죠. 다만 역도 도시 진주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진주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대회인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당시 국내외 역도 관계자들로부터 수준급 대회 운영으로 호평을 받으며 진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It is in high level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weightlifting. It is better than the World Championship level. 여기에 전국대회 3관왕 김민근 선수를 비롯한 진주 출신 역도 유망주들이 꾸준히 활약하고 있어 진주 역도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선 진주 역도에 대한 열기가 국제대회 개최 후 끊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가능한 스포츠 산업 육성으로 이어가는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단 겁니다. 후속적으로 계속 어떤 연계되는 그런 그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뭐 학교가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뭐 역도에 대한 뭐 진주시에서 뭐 역점 사업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 실제 진주 역도가 가진 역량과 가능성에 비해 아직 갖춰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 육성의 한계입니다. 경남 최고를 제외하곤 진주 지역 역도부는 현재 남자 중학교인 진주중학교가 유일합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우수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여자 선수 육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역도 전용 경기장과 훈련 시설이 부재하다 보니 전지 훈련 유치나 대회 개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도 체육관 겸 전용 경기장이 훈련과 대회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게 없을 것 같고 그보다 좀 현실이 어렵다면 훈련장이라도 조금 이렇게 대규모로. 진주시는 아직 지역에 역도 전용 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개최한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를 비롯해 역도 대회 유치 시도는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대회 개최 이후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진주 역도. 지역 스포츠 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 체육회가 진주 5개 체육단체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체육회, 진주 스포츠클럽과 서진주 공공스포츠클럽, 진주시민축구단 등 5개 단체 간에 체결된 이번 협약은 체육사업 개발과 대회 개최 협력, 상호 업무 교류 추진 등 진주 체육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섬진관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지자체가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곡성군과 구례군, 광양시의 시장 군수와 관광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섬진강 명품길 조성과 4개 권역별 섬진강 스테이 거점을 활용한 걷기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와 노쇼 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자가 위조 시청 직인이 찍힌 문서를 사용해 심장 제세동기 구매 대행 등의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또 사천시에서는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거나
10여 곳의 식당에 공무원 집단 회식 등 가짜 예약을 시도한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지자체는 의심스러운 명함이나 공문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보 제47호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의 해체 보수 현장이 대중에 공개됩니다.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공개 수리 현장은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1회 공개됩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동군청 국가유산부서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컵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하동에서 맨발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맨발 걷기 장소는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송림공원인데요. 군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8km 구간을 걸으며 아름다운 하동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근육 강화와 혈액순환 촉진 등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중고생과 청소년, 여러분은 두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더 차별 없이 느껴지시나요? 초중고 정규 교육체계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증을 이용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성인 요금을 내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 남해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나섰습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바로 알기, 차별 없는 표기법 찾아보기 등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학교 안, 학교 밖이 되길 바라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번쩍, 신나는 표정으로 포즈를 취해보는데요.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마음건강 상담 지원 소확행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소확행 행사에서는 자기 돌봄과 마음 치유,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한 상담 지원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8명도 함께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컵광장이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진주 복합문화도서관의 정식 명칭을 정하는 이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교육청 누리집이나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제출 혹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칭 진주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의 총면적 4,3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으로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천 소방서가 곤명 119 구급지원센터를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곤명면을 관할하는 119센터는 인구가 밀집된 완사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조 구급 상황 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사는 지상 1층 건물 한 동이며 소방 인력 6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하루,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2025 월화산 수국정원 축제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리포트 이상희 기자입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수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미난 체험과 행사를 함께 즐겨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또 너무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다양한 체험으로 숲을 획득하기도 하고 이 획득한 숲으로 다양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여기 수국축제 한다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고 싶어요. 남해군이 난임 가정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에 1인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산청군이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군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통해 관내 195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천면 산불 피해 지역 등 산사태 특별관리 구역에 대해 응급복구 대상지 점검과 대피 체계와 대피 장소 등을 살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산 꼭 챙기시는 게 좋겠고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을 제외한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진주 25도, 함양 28도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 내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도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시각은 오후 4시 29분, 간조시각은 밤 10시 19분 예상됩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다 일요일부터 그치겠는데요. 이후 흐린 하늘 보이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